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서영재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센터에서 최근 개발한 텅스텐 카바이드 스크랩의 파쇄 방법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광물자원연구본부에서 광물자원과 순환자원으로부터 나노 소재 및 산업 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 초경 공구 텅스텐 하드 스크랩의 소재화 개발 기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초경 공구로 많이 쓰이고 있는 텅스텐 카바이드의 리사이클링 기술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텅스텐 카바이드의 주 원료인 텅스텐의 물질 흐름도를 살펴보면 텅스텐 자원은 회중석 철 망간 중석 정광으로부터 얻은 1차 텅스텐이 66%, 그리고 스크랩 2차 텅스텐이 34% 정도로 해서 토탈 100%의 텅스텐 자원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차 텅스텐인 스크랩은 텅스텐 부품이나 제품이 사용되고 난 다음에 24% 정도가 스크랩으로 재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스크랩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34% 정도 되는 2차 텅스텐이 텅스텐 전체 수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텅스텐 사용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원광의 품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원광의 품위가 낮은 광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원광의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2차 텅스텐의 가치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텅스텐을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텅스텐은 주요 선진국에서 임계금속으로 지정된 중요 금속 자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텅스텐 재활용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텅스텐 스크랩으로부터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을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리유즈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텅스텐 카바이드 스크랩에서 유용 금속인 텅스텐, 코발트, 탄탈륨 등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술은 화학적 회수 기술로서 먼저 텅스텐 카바이드를 산화시킨 이후에 분말화를 하게 되고, 그 분말화한 미분을 알칼리 용액이나 산 용액으로 침출을 해서 유용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텅스텐 카바이드 스크랩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 소개되어 있는 텅스텐 카바이드 하드 스크랩은 공구용 인서트나 공구용 툴팁 혹은 내마모용 부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소프트 스크랩에 비해서 재활용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드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소프트 스크랩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크기로 분쇄를 해야 재활용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술은 기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개량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공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텅스텐 카바이드 하드 스크랩을 산화구리 분말을 첨가를 해서 고열 가열로에 장입한 다음에 그 혼합물을 1100도씨 부근에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1시간 이내로 가열을 하게 되면 금속 산화물로
수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속 산화물이 냉각된 이후에 분쇄를 하고 채질을 해서 금속 산화물 분말을 수독하게 됩니다. 이때 투입된 산화구리 분말은 대부분이 괴상의 메탈 구리로 변하게 되는데 이 구리를 다시 산화를 해서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의 원료로 다시 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화구리를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은 공기 중 1200도씨 이하 조건에서 조업을 하게 되므로 진공 설비나 초고온 관료가 필요 없어서 에너지가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카파 옥사이드 배수 후에 생성된 괴상의 카파 구리를 분말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을 적용해서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쪽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반응 전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로 이루어진 커팅 인서터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산화구리 플럭스 분말을 채우고 가열로에서 1100도씨에서 1시간 이내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에 사진처럼 반응 전에 텅스텐 카바이드의 형상이 사라지고 금속 산화물 생성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금속 산화물 생성물을 망치로 깨가지고 분쇄를 해보면은 아래쪽 왼쪽 그림처럼 괴상의 구리와 그리고 검은색 계통의 산화물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산화물을 이 막자사발로 가볍게 분쇄를 하게 되면은 100마이크론 이하의 미세 분말로 쉽게 분말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공구강으로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를 금속 산화물 형태로 미분화가 가능합니다. 저희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을 종래 기술 대비 이 특장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연법은 고온 진공 중에서 조업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크고 공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처리법은 하드 스크랩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플럭스 합금법은 저희 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플럭스 합금법에서는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이 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알루미늄과 코발트가 합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을 바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텅스텐을 분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고순도 텅스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산 침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텅스텐 카바이드는 일반 산이나 알칼리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용해가 되지 않으므로 한 번 더 고온 산화 공정을 거쳐서 텅스텐 산화물로 변환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산화구리 플럭스를 이용한 배수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에서는 추가로 고온 산화 공정이 필요 없고 따라서 기존에 개발했던 알루미늄 플럭스 합금법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플럭스 합금법에서는 알루미늄을 재활용하기가 힘든데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에서는 산화구리로 다시 산화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경제적인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기술의 적용 분야는 텅스텐이 포함되어 있는 부품이나 분말 등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텅스텐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주로 사용을 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개발하게 된 텅스텐 카바이드 리사이클링 기술은 텅스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초경합금 60% 정도의 텅스텐 카바이드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개발했고요. 대신에 합금강 혹은 초합금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거의 한 80% 이상에 달하는
텅스텐 기계 부품 소재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은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출연된 특허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 텅스텐 하드 스크랩 관련 특허 중에서 하드 스크랩 파쇄에 관한 특허는 금속 플러스 6건, 파쇄 26건으로 전체 요소 기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선두로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출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연 합금법은 텅스텐 하드 스크랩을 이용을 해서 아연 중탕을 통해 코발트를 용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코발트 아연이 합금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진공을 걸어서 약 950도 정도에서 아연을 진공 증발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펀지 형태의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 분말이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스펀지 형태의 결과물을 분쇄하고 체질을 하게 되면은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 분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입했던 하드 스크랩,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 공구를 제조했던 원 상태의 분말을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단지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의 품위가 처음 투입했던 분말 대비 다소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특허 중에 하나인 금속 플러스 합금법에서는 알루미늄 분말을 첨가를 하고 첨가한 상태에서 고온로에서 진공 배수를 하게 되고 냉각 후 분쇄 체질을 해서 텅스텐 카바이드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개발하게 된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은 산화구리 분말을 첨가를 하고 공기 중에서 산화 배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냉각 후 분쇄 체질을 해서 금속 산화물 상태의 분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수적으로 형성이 되는 괴상의 구리는 산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공중으로 재투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연 합금법과 금속 플러스 합금법이 갖고 있는 일부 단점을 보강한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텅스텐 카바이드 하드 스크랩 리사이클링 대표 기술의 이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은 산화구리 플럭스 배수법은 아연 합금이나 금속 플러스 합금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율이 특히 적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공정 시간도 짧고 제품 품질도 고품질 금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 난이도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코발트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지 금속을 각각 분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산이나 강알칼리를 사용하게 되므로 배수 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 텅스텐 공급 시장 동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텅스텐 광산 생산량이 약 8만 5천 MTU 정도 되는데 여기에 82%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는 최근 텅스텐 산업을 규제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의 절반 이상, 약 60%가량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소재 독점화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5배 정도의 텅스텐 가격이 급상승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료 확보도 힘들기 때문에 텅스텐의 리사이클링 문제가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 수출되고 있는 텅스텐 시장을 살펴보면은 전체 희유금속 중에서 원재료 수입 8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전략 금속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원재료 중에서 스크랩만 살펴본다 그러면은 약
190만 달러어치 172톤을 주로 일본이나 태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수출을 또 하고 있는데 약 수입량의 2배 이상인 411톤을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국가는 대만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수출하는 스크랩은 아마도 하드 스크랩일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하드 스크랩을 전문으로 리사이클링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초경 합금 및 재활용에 관해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래 특허 목록은 제가 기술 개발에 참여한 특허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텅스텐 카바이드 하드 스크랩 재활용에 관한 신기술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